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정말 뜨거웠죠.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만들었다. 이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까지 흔들면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기사들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알리바바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AI 반도체 자립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랑 기술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알리바바의 움직임은 확실히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이번 칩이 기존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범용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쓸 수 있다는데 여기서 추론이라는 게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칩을 대만의 TSMC가 아니고요. 중국 본토 업체, 예를 들면 SMIC 같은 데서 만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SMIC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이나 H100은 당연하고 심지어 성능을 낮춘 H20 같은 칩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GPU, 특히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H100 같은 거요. 이걸 못 구하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찾으려는 거군요. 알리바바 말고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있잖아요. 그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캠브리콘. 여기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데요. 들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와, 160%요? 이게 그냥 기대감만은 아닌 거죠? 뭔가 실제 성과가 있는 건가요? 네,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47% 늘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4,347%요? 와. 네. 물론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엔비디아 칩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수혜를 봤다. 이런 분석이 많긴 한데요.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산업 전반의 움직임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6년까지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AI 칩 공장을 돌리고 있고 2곳을 더 짓는다고 하고요. SMIC도 내년에는 7나노 공정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공격적이네요. 생산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딥시클 같은 AI 스타트업이 FP8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표준 형식을 발표했어요. FP8이요? 그건 또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FP8은 숫자를 표현할 때 비트 수를 줄여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AI 연산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같은 하드웨어에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성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짜내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인 셈인데 이걸 캠브리콘이랑 화웨이가 지원하고 나섰다는 게 중요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아하, 그런 그림이군요. 자금 조달도 엄청 활발해서요. 캠브리콘은 6억 달러 유치했고요. 다른 AI 칩 스타트업들도 총 30억 달러 규모 IPO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돈이 물리고 있는 거죠. 이야, 칩 설계 생산에 이어서 이제는 AI 연산의 또 다른 핵심이죠. 메모리 반도체까지 직접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건 정말 판이 달라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CXMT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2025년에 HBM3 샘플을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AI 연산하려면 데이터 엄청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HBM이 요즘 정말 중요하죠.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SK 하이닉스보다는 한 세대 정도 뒤처진 기술이긴 합니다. HBM3니까요. 하지만 이런 핵심 메모리까지 자급률을 높이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가격 경쟁이나 시장 점유율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들어보니 정말
미국의 그 강력한 규제라는 압박 속에서도 중국이 칩 설계, 생산, 파운드리, 심지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독자적인 AI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AI 칩 기술은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선두주자들하고는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격차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고성능 GPU 쪽은 더 그렇고요. 일부 기사 보면 중국산 칩이 발열 문제나 작동 중단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문제점도 있군요. 네. 하지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그 막대한 자본 투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기술 추격 속도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AI 하드웨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기존의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큰 도전 과제가 될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중국의 이런 빠른 기술 내재화, 또 자립 시도가 단순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이 차원을 넘어서요. 앞으로 전 세계 AI 기술 발전의 속도나 방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